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날도, 심지어 6.25 전쟁이 터지던 날도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안정적인 직장, 예측 가능한 미래, 그리고 잃을까 두려운 현재. 당신은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에 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4번이나 가출했습니다. 첫 가출에선 돈 47전을 들고 서울로 향했지만 허무하게 아버지에게 붙잡혔고, 두 번째는 철도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쌀 2가마를 벌었지만 또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소판 돈 70원을 훔쳐 서울로 도망쳤고 결국 부기학원을 다니며 쌀 배달부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에서 실패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를 시련이라 불렀습니다. 뼛속까지 가난했던 그에게 실패는 사치였고 오직 눈앞의 시련을 극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련들을 통해 신념은 불굴의 노력을 창조한다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연마했습니다. 과거의 정주영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금, 당신의 열정과 목표는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23살 경성 서비스라는 쌀가게 배달원으로 시작해 마침내 주인이 되었을 때 청년 정주영은 이미 그 답을 온몸으로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조작한 점원의 배신으로 가게 전체가 남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그에게는 도망치거나 남을 탓할 수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외상값을 받으러 온 기존 주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진실을 고백하며 약속했습니다.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이 나빠지는 겁니다. 나는 이 신용만 잃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땅에 떨어진 신용이라는 이름 석자는 다시 쌓기까지 평생이 걸린다는 것을, 신용이 자본이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어찌 보면 구시대적이기까지 한 원칙입니까? 하지만 그는 평생에 걸쳐 이 미련한 원칙이야말로 시대를 관통하고 국경을 넘어서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 공장이 불타 잿더미가 되었을 때 그는 보험금은커녕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공장은 불탔지만 나는 아직 불타지 않았소. 반드시 재기해서 당신들의 돈을 갚겠소. 그리고 그는 실제로 다른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이미 사라진 공장의 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갚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지만 그의 신용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의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훗날 수백만 달러의 차관을 얻기 위해 런던의 은행가들 앞에 섰을 때 그가 내민 것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강철보다 단단한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변변한 기술도, 자본도 없는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사업가, 은행가들의 눈에는 의심과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가 내민 담보물은 무엇이었습니까?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과 울산의 황량한 백사장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300년이나 앞서 철갑선을 만든 저력 있는 민족이오.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지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이 잠재력 하나만 믿고 돈을 빌려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어 당신들의 믿음에 보답하겠소. 나는 생명이 있는 동안은 실패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의 완벽한 사업계획서에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인간의 불굴에, 신념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당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으로 세상과 승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포트폴리오입니까? 당신의 인맥입니까? 아니면 수치로 증명된 당신의 과거입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데이터는 과거의 그림자일 뿐 미래의 실체가 아닙니다. 당신이 밤새 분석한 시장 자료는 내일 아침이면 낡은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용이 많은 사람이다. 오늘날 팔로워 수와 좋아요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 가장 강력한 자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성과 숫자보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고 타인의 신뢰를 얻는 그 모든 행동이 곧 당신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당신의 이름에 담긴 신뢰, 당신의 눈빛에 서린 진정성, 당신이 뱉은 말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 책임감이야말로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바뀌어도 결코 녹슬지 않는 당신의 영원한 자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기회가 아니라
이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힘, 바로 신용이라는 자산을 잃어버린 채 디지털의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려놓은 인생의 설계도는 얼마나 정교합니까? 아마도 수많은 성공의 이정표와 실패를 피하기 위한 수십 개의 비상계획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실패라는 단어를 마치 인생의 사형선고처럼 두려워합니다. 이력서에 단 한 줄의 오점도 남기지 않으려 하고 넘어지는 것 자체를 존재의 소멸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험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길, 남들이 이미 검증한 길, 데이터가 성공을 보장하는 길로만 몰려갑니다. 해보기나 했어? 라는 내면의 뜨거운 질문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라는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릅니다. 하지만 정주영이라는 거인의 삶은 우리의 이 나약한 합리성을 향해 거대한 망치질을 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창조하는 자의 선언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그는 실패를 존재하지 않는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사전에는 오직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시련이라는 과정, 더 강해지기 위한 단련이라는 재료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6.25 전쟁 직후 미군이 발주한 고령교 복구공사를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동생과 함께 거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다리를 복구했지만 준공을 앞두고 들이닥친 홍수에 다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망연자실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잿더미가 된 현장에서 그는 하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더 거세진 물살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더 튼튼한 다리를 만들라고 가르쳐준 시련일 뿐이다. 그는 빚을 내어 2배, 3배 더 튼튼한 다리를 다시 지었고 마침내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는 전쟁 폐허 속에서 미군 막사를 짓고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앞에서 원더풀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기적을 낳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그것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니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는 치열한 의지라는 것을. 그러니 이제 당신의 지도를 다시 펼쳐보십시오. 당신이 그려놓은 세상은 얼마나 큽니까? 당신의 꿈의 영토는 어디까지 뻗어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세상이 정해놓은 안전한 국경선 안에서만 소꿉놀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정관념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지도를 말 그대로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신도 포기한 땅이라고 말했던 서산 앞바다. 그는 그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백 대의 덤프트럭이 쏟아부은 흙과 돌이 거센 물살의 모래성처럼 사라지는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모두가 포기를 이야기할 때 그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물살을 막으려고만 하는가? 물살의 흐름 자체를 이용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는 폐유 조선을 끌어다 물살이 가장 빠른 곳에 가라앉혀 물의 흐름을 막는 전 세계 토목공학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정주영 공법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기존의 지도를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념으로 새로운 땅을 창조하고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간 사람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나가면 된다. 당신의 세상이 작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세상이 원래 작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그어놓은 고정관념의 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용기만큼, 당신의 비전만큼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앞으로 그려나갈 미래의 지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주저앉아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당신 스스로에게 단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이봐, 해봤어? 여름의 무더위 아래서 레미는 자신의 노래가 세상의 전부인 양 목청껏 울어댑니다. 자신의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곧 닥쳐올 차디찬 바람과 눈보라를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반짝이는 성공에 취해 영원할 것 같은 호황에 안주하는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이 매미와 같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냉철한 현실주의자로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매미는 겨울을 모른다. 그는 누구보다 뜨거운 성취의 여름을 만끽했지만 단 한순간도 다가올 국가적, 시대적 겨울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사업은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와 민족이 혹독한 겨울을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발을 만들고 옷을 팔아 돈을 벌 때 그는 허허벌판에 제철소와 조선소를 짓는 꿈을 꾸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산업의 쌀과 혈관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여름의 노래가 아니라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묵묵히 장작을 패는 고독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 그는 자신을 단지 부유한 기업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부유한 노동자일 뿐이며 노동으로 재화를 생산해내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그의 말에는 노동의 신성함과 일 자체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는 그의 단순한 신조는 잔꾀나 요령이 아니라 성실한 노동과 근면함이야말로 모든 위대함의 출발점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가성비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고 땀 흘리는 과정을 미련함으로 치부하지는 않습니까? 그는 시간의 힘을 믿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공사 기간을 그는 단축하고 또 단축했습니다. 그것은 무모한 속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뒤떨어져 있는 분야는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한다. 는 절박함의 발로였습니다. 그는 잠을 줄이고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서울의 본사로 보고하는 대신 현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흘려보내는 강물이 아니라 압축하고 밀도를 높여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원자재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승패는 알고리즘이 아닌 행동과 시간에 있다. 알고리즘은 당신에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경로를 제안할 뿐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승패는 결국 누가 더 정교한 계획을 세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우직하게 행동으로 시간을 쌓아 올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가장 공정하고 냉정한 심판관입니다. 당신이 행동으로 채워 넣은 시간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방울이, 당신이 지새운 밤이 바로 당신의 역사가 되고 당신의 실력이 되며 마침내 당신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수백 번 되뇌는 것보다 일단 해보는 단 한 번의 행동이 당신의 삶을 전진시킵니다. 현실을 바꾸려는 당신의 치열한 행동만이 당신의 긍정적 사고를 세상에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신화를 듣고 당신은 아마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특별한 영웅의 이야기일 뿐 나와는 상관없다. 라고. 맞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우리는 정주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룬 노년에도 결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고 막혀버린 남북의 길을 열기 위해 1,001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수업한 돈 70원을 훔쳐 서울로 도망쳤던 그 마음의 빚을 1000배로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야망을 넘어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온몸으로 껴안으려는 위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심장을 뛰게 했던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새벽 일찍 일어난다. 그날 할 일이 흥미롭고 기대되어 잠이 잘 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던 그 소년 같은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공한 기업가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사회의 것이며 경영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그의 철학은 성공의 정점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성공은 목표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이제 다 이루었다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태산과 같다. 이 한마디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안일함을 깨우는 죽비 소리이자 잠든 가능성을 일깨우는 우렁찬 외침입니다. 당신이 이룬 오늘의 성취는 결코 당신 인생의 완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도전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당신이 겪은 오늘의 시련은 결코 당신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신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최고 걸작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고 당신 생애 최고의 순간은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가능성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에 기생하고 과거의 상처를 핑계 삼을 것입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23살 각의 배달원의 초심으로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던 불굴의 의지로 허허벌판 백사장에서 세계 지도를 그리던 그 담대한 비전으로 당신의 심장이 뛰는 한 당신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개척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 있고 당신의 손으로 창조해야 할 새로운 지도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자서전은 이제 겨우 서막이 끝났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 장들을 무엇으로 채워나갈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손에,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의심과 냉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신념의 불꽃이 있다면 온 우주가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실패라는 단어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을 더 위대하게 만들 시련이라는 무한한 재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재료들로 당신 생의 가장 위대한 걸작을 건설하십시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